채무가 더 클 경우 채무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만 변제하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법원에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르고 주변 안내와 정리하시느라 너무 정신없으시고 마음도 안정이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라면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세 신고 의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요즘은 서울 아파트 약 15억 한 채만 있어도 부채 없이 배우자가 살아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상속세가 약 8에서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 준비 측면에서 장례식이 끝난 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장례식이 끝난 후 돌아가신 날부터 1개월 내에 사망진단서를 챙겨서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가장 먼저 하시게 될 텐데요. 상속 개시 직후에 또 챙겨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상속세 신고 측면에서는 장례식을 치를 때 미리 장례비용 명세서를 챙겨두셔야 상속세 신고 때 편리합니다. 따로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까지는 장례비 기본 공제가 되지만 그 이상 증빙이 있을 경우 1000만 원을 한도로 장례비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된 건강보험, 인터넷, 신용카드 등 정기성 고정 지출을 해지해 두셔야 합니다. 요즘 상속세 신고를 위해 방문하신 고객들을 보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신청해 오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속재산 리스트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자산 부채를 다 파악할 수 있나요?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분의 금융기관 예금, 대출, 보험, 증권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건축물과 토지 등 부동산 매업, 자동차, 국세와 지방세, 연금과 사대보험 등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국가가 알 수 없는 개인 간의 채권 채무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받은 자산, 부채 리스트를 세무사님께 전달드려야 하고 그 외에 어떤 자료를 또 더 챙겨야 할까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정보를 받으면 계좌 유무와 예금, 대출 합계액의 정보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잔액과 거래 내역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각각 방문하여 사망 개시일 이전 10년치의 계좌 내역과 사망 개시일 기준의 잔액 증명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엑셀로 받아오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보험이 가입된 게 많으신 경우 좀 복잡한데요. 보험 가입 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각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자 변경 절차를 해둬야 합니다. 그 외에 사망 관련 국민유족연금도 청구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10년치 계좌 내역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상속세 신고 시 10년 이내의 상속인, 5년 이내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 있으면 상속 재산에 합산하게 되어 있어서 최소한 10년치 내역이 필요합니다. 특히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여 상속 개시일 전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께서 돌아가신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속인들이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나요? 임대사업장처럼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 상속인들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허가 업종의 경우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속 시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기 때문에 부채도 넘어옵니다. 따라서 채무가 더 클 경우 채무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만 변제하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이 상속 재산의 평가 기간인데 이 중 특히 부동산은 시가평가가 가장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이 6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부동산 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따라 상속 세액이 정해지고 향후 세무조사 때 얼마나 시비가 걸릴 것인지가 대략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꼭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혹시 상속세액 납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단기간 내에 매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도 시 상속세 신고가액이 취득가액과 연계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매도 계획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꼭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부동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상속인들 간의 협의 분할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물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 대신하여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도 꼭 챙겨야 될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정말 중요한데요.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기간인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등기, 등록, 명의개설을 마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속 개시 후 신경 써야 할 모든 절차는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게 신고 납부를 하고 나면 상속세는 정부 부과 결정 세목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결정이 필요하여 상속세 신고의 하이라이트, 세무조사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상속세 조사라는 큰 산을 넘고 세무공무원의 감사까지 끝나야 진짜 종결된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 준비 측면에서 장례식이 끝난 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상속세 신고 준비 절차 정말 복잡하고 많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 후 시작 단계부터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보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법인 하나였습니다.